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단 1온스도 매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캔들이 당신의 소중한 포지션을 포기하게 만드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86달러에서 75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투자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끝났다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하락을 즐기는 회의론자들이 폭락을 축하하기 시작할 때 밀려오는 공황 상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상승장이 죽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끔찍했던 폭락이 새로운 약세장의 시작이었다고 당신이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5달러라는 가격이 시장의 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보다 더 틀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젖은 눈을 닫고 차트를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뉴스를 끄고 차가운 기술적 분석의 세계로 들어온다면 75달러까지의 이 급격한 하락이 재앙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 가격을 역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구조적 반전 패턴의 마지막 필수 조각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은 가격은 75달러와 76달러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우리는 기술적 매매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강세 패턴 중 하나가 형성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그저 직선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세장이란 매일매일 녹색 양봉만 계속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세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강세장은 견고한 구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더 높은 저점을 다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알고리즘들이 차트 위에 그려내고 있는 그림의 정체입니다. 이 패턴의 해부학적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매도 세력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곰 세력이 탄약을 모두 소진해가는 과정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먼저 왼쪽 어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1월 말과 2월 초로 되돌려 봅시다. 가격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가격은 하락했고 74달러 부근에서 첫 번째 지지선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어깨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곰 세력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이 극대화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격은 74달러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자유낙하였습니다. 가격은 64달러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만 같았던 그 공포스러운 V자형 바닥, 바로 그 지점이 머리였습니다. 그 순간은 시장이 모든 손절매 물량을 청산하고 모든 약한 손들을 털어내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트레이더들을 시장 밖으로 쫓아내는 잔혹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깨끗하게 씻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단순히 반등한 것이 아니라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70달러를 회복했고 80달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어 작동하려면 가격은 반드시 다시 한번 후퇴해야만 합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황소 세력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해야 하며 곰 세력은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온스의 종이 은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다시 64달러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저점을 보십시오. 가격은 75달러에서 멈췄습니다. 이 숫자의 중요성을 보셔야 합니다. 75는 64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왼쪽 어깨였던 74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저점입니다. 이것은
지난주보다 매도 세력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것을 시장이 당신에게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 신호입니다. 지난주에 그들은 가격을 64달러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기껏해야 75달러까지밖에 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의 동력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내리찍으려고 할 때마다 매수자들은 더 높은 레벨에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0달러에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70달러에 사야 하고 지금은 75달러에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닥이 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화면에 75달러라는 숫자가 보일 때 그것을 손실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른쪽 어깨로 인식하십시오. 스프링이 튀어오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압축되는 과정으로 보십시오.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넥라인, 즉 저항선은 84달러에서 88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지점입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고 75달러에서의 횡보가 끝나고 매수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 목표가는 단순히 전고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 헤드앤숄더의 정석적인 목표 가격은 머리에서 넥라인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돌파 지점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64달러에서 84달러까지의 거리는 20달러입니다. 84달러에 20달러를 더하면 104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패턴이 가리키는 기술적인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는 정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벨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모든 강세 시나리오는 단 하나의 숫자가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74달러입니다.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곳이 오른쪽 어깨의 바닥입니다. 만약 가격이 74달러 위에서 유지된다면 이 패턴은 유효합니다. 황소는 살아있으며 숏 스퀴즈는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매수 구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유량을 늘리려 하거나 새로운 포지션 진입을 노리고 있다면 이것은 꿈꾸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75달러에 매수하고 73달러의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달러의 위험을 감수하고 30달러의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찾아 헤매는 거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 구간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곰 세력이 74달러를 뚫는 데 성공한다면, 만약 일봉 마감이 그 레벨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패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74달러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머리 부분인 60달러를 재시험할 때까지 지지선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위험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4달러가 깨지면 우리는 60달러로 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 우리가 다시 60달러의 은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트럭을 후진시켜 물량을 쓸어 담아야 할 순간입니다. 차를 팔고 보트를 팔아서라도 당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실물 은을 사들여야 하는 세대적 매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공급 부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변하지 않았고 오직 종이 위의 가격만 변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는 74달러가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오른쪽 어깨가 완벽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도 측의 거래량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렀던 소매 투자자들, 즉 시장의 관광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 거래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핸즈, 즉 강철 같은 신념을 가진 보유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5달러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격은 여기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막대한 실물 부족 사태의 한가운데서 가격이 75달러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왜 이미 100달러에 도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 금속의 흐름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소 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중국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베이징이 게임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공급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새로운 정보원 에릭 정의 분석을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스크랩 갭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고가 비어 있는데도 왜 프리미엄이 떨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은 시장을 $75로 끌어내린 시나리오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시소 메커니즘과 중국 시장을 움직이는 세금의 허점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중국의 은 시소 전략, 그리고 숨겨진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는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광산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튀르키예가 기록적인 양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인도가 전 세계의 공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아직 $100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75까지 떨어지는 이런 주기적인 급락을 목격해야 합니까? 왜 스퀴즈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마치 허공에서 은이 솟아나는 것처럼 물량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서구 언론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은 중국 내부 시장의 배관시설 안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하이 현장에서 금속의 흐름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석가 중 한 명인 에릭 정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이징이 이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 시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은 시장이 서구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현물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가격 기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상하이 황금 거래소, SGE가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며 다른 하나는 수천 개의 소규모 재활용 업체, 보석상, 그리고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운영하는 비공식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 사이의 관계가 바로 지금의 글로벌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먼저 공식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상하이 황금 거래소에서 표준 1kg 발을 구매할 때 당신은 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13%라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물 가격이 $70라고 가정할 때 그 은괴를 금고 밖으로 꺼내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SGE는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비축 물량에서 신규 금속을 방출합니다. SGE가 열려 있고 물량이 원활하게 흐를 때 프리미엄은 안정적입니다. 공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소의 왼쪽입니다. 그러나 SGE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전략 산업을 위해 금속을 배급하기 시작하고 대중에게 은괴 방출을 중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은 폭발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50%까지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시소의 오른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식 공급이 멈추자 재활용된 공급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릭 정이 포착한 허점입니다. 중국 세법의 틈새가 거대한 은의 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면세 조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규모 재활용 업체이거나 동네의 작은 보석상 혹은 고물상이고 월 매출이 10만 위안, 약 0달러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당신은 13%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SGE의 은괴는 배급제로 인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가격 또한 비쌉니다. 하지만 거리의 은, 즉 오래된 보석, 전자제품, 폐기물, 산업 쓰레기들은 대중의 손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딜러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수거한 재활용은을 공식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SGE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창구가 닫히면 스크랩 창구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75까지의 하락은 새로운 광산 공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풀뿌리 재활용 물량의 홍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 대중과 소규모 산업 플레이어들은 지금의 높은 가격을 보고 그들의 고물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태양광 패널에서 은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오로 내려오던 장신구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는 면세 금속으로 시장을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홍수는 압력 밥솥의 김을 빼주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을 죽입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자신의 종자를 먹어 치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소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거래소가 무거우면 거리가 가볍습니다. 지금처럼 거래소가 가벼우면 거리가 무거워집니다. 베이징은 이 메커니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족 사태의 진정한 규모를 숨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시장은 공급되고 있다. 가격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 공급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은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팔찌를 2번 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은이 그저 돌고 도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세론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스크랩 홍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소규모 면세 재활용 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 비축 물량이 바닥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SGE가 금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스크랩 시장이 거래량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은 공식 금고가 텅 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집을 난방하기 위해 가구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이 $80를 돌파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수요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요는 탐욕스러울 정도로 강합니다. 단지 세금 허점을 통한 숨겨진 공급이 일시적으로 그 틈을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크랩이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은이라는 낫게 걸린 과일들이 모두 팔려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시소는 부러집니다. 그때는 공식 공급도 없고 스크랩 공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수직 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75에서 $150로 직행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 메커니즘은 또 다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서구의 개인 투자자들이 파티는 끝났다고 믿게끔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그 냉각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기술적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소매 투자자들의 광기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시켜주는 거대 딜러로부터의 중요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MX, APMX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켄 루이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의 은시소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물리적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고철을 쏟아내는 동안 미국에서는 아주 다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병은 꺾였습니다. 공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처음으로 소매은 시장은 기묘한 침묵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북미 최대의 귀금속 딜러로부터 이 랠리의 관광객 단계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켄 루이스 CEO가 그의 고객 리스트에 보낸 편지를 분석해 봅시다. 전쟁 공포와 $86까지의 폭등이 절정에 달했던 1월 말로 돌아가 보면 MX와 거의 모든 주요 딜러들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인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당신은 1온스를 살 수 없었습니다. 5온스도 살 수 없었습니다.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500를 써야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제품에 대해 최소 주문액이 $1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그들이 주문의 홍수에 익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달까지 가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려고 발버둥치는 소매 투자자들의 수만 건의 소액 주문으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송 부서는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소매 광기의 현장이었습니다. 폭동과도 같았습니다.